어느 날, 여보세요. 혹시 지금 바쁘니? 꼭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든 말씀하세요. 어머님 부탁이라면 당연히 들어드려야죠. 다름이 아니라 다음 주에 회사 며칠 쉬고 운전 좀 해줄 수 있을까 해서. 운전이요? 우리 친정오라비가 고향으로 귀국을 했다더라고. 그래서 고향에 만나러 가고 싶어. 젊을 적에 미국으로 이민 가셨다던 분이요? 이번에 완전히 귀국하신 거예요? 워낙 갑작스러운 귀국이라서 나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 같아. 암튼 부탁 좀 하자꾸나. 그 먼 길 고속도로 타고 혼자 오가려니 엄두가 안 나서. 에이, 부탁이라뇨. 가뜩이나 요즘 어머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당연히 제가 알아서 모셔야죠. 휴가든 월차든 써서 시간 낼 테니까 걱정 마세요. 고마워. 역시 우리 둘째밖에 없구나. 얼마 뒤. 집까지 돌아가는 길이 멀구나. 차도 많이 막히고. 운전하느라 많이 힘들지? 아니요. 오히려 즐거워요. 어머님이랑 둘이서 오붓한 시간 보낼 수 있잖아요. 넌 어쩜 그렇게 마음씨가 그렇게 굽니? 우리 첫째 아들이랑 맏며느리가 너 반만 닮았으면 참 좋으련만. 그러게요. 저 진짜 아주버님 내외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맏아들 맏며느리가 돼가지고선 어머님을 어쩜 그렇게 남보다 못하게 대하는지 참. 그러게나 말이다. 명절 때 얼굴 비추기는커녕 어머님이 먼저 전화를 걸어도 왜 귀찮게 전화하냐고 화내면서 그냥 끊어버린다면서요. 너 시집 오기 전부터 그랬어. 벌써 한 10년쯤 그렇게 지내는 것 같구나. 아휴. 큰아들 많이 보고 싶으세요? 나도 어쩔 수 없는 엄마잖니. 그놈 자식이 날 어떻게 대하듯 부모가 자식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이치고. 어머님, 얼굴은 안 보여줘도 괜찮으니 전화통화로 목소리만이라도 들었으면 좋으련만. 죄송해요. 제가 괜히 무거운 얘기를 꺼내가지고. 우리 이제 다른 얘기할까요? 다른 얘기? 어제 시외 삼촌분이랑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밤새 이야기꽃을 피우시던데. 어릴 적 같이 자란 얘기였지 뭐. 우리 고향이 집성촌이라서 한솥밥 먹고 자라다시피 했었거든. 우와, 그럼 거의 친오빠나 다름없었겠네요? 그렇다마다 그 오빠는 우리 집안의 보배였어. 영특하기로는 아주 알아줬지. 문제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한 집안이었다는 거지만. 가난이요?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벗어나지 못한 가난인데 그 시절은 오죽 먹고 살기 힘들었겠니? 오라버니는 그 지독한 가난을 견딜 수 없었던 모양이야. 기회의 땅 미국으로 훌쩍 이민을 가버리더구나. 아, 그렇게 두 분이서 떨어지게 되셨던 거군요. 그런데 이번엔 무슨 일로 귀국하신 거래요? 몇 년 전엔 아내랑 자식들이 교통사고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다더라고. 그래서 우리 오라버니는 고향에서 임종을 맞으려고 귀국한 거야. 임종이요?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슬픔이 오죽했겠니. 지난 몇 년간을 마음의 병으로 시름시름 앓다가 임종이라도 고향 땅에서 맞이하고 싶어서 기력세한 몸 이끌고 아주 어렵게 귀국했다더구나. 에이, 그래도
임종이라는 말은 조금 속상하네요. 기왕지사 고향에 돌아오셨으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지내셔야죠. 왜? 사람은 원래 자기 떠날 날을 미리 안다고 하잖니? 우리 오라버니도 아마 그걸 느꼈던 모양이야. 그럼 저희 이렇게 해요, 어머님. 제가 주말마다 고향에 모셔다 드릴 테니까 시외 삼촌이랑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세요. 그럼 시외 삼촌께서도 건강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 않겠어요? 웃음은 만병통치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니?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 막내 며느리니까요.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몇 달 뒤. 이봐요, 재수씨. 나 지금 사업일로 중요한 회식 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전화해서 사람 귀찮게 굽니까? 지금 회식이 중요해요? 어머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수술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아주버님이 어머님 큰아들이잖아요. 부모가 큰 수술을 받았다는데 회식 자리에서 술이나 마시고 있단 게 말이나 되냐고요. 아주버님이 정 바쁘시면 형님이라도 먼저 보내셔야죠. 집사람도 지금 바빠요. 골프 수업 받고 있을 시간이라서. 아주버님! 그 여자 지금 죽었답니까? 뭐, 그 여자라고요? 무슨 그런 막말을... 그 여자 아니고 아주버님 어머니세요. 아, 글쎄, 난 가난한 엄마 따위 필요 없다니까 그러시네. 아무튼 그 여자 죽을 날 되면 그때서야 연락하세요. 그때는 유산 정리 차원으로라도 얼굴 한번 비출 테니까. 어머님 아직 살아 계시거든요? 근데 무슨 유산 얘기를 함부로 입에 담는 거죠? 왜요? 재수 씨도 우리 엄마 유산에 관심이 있다 이건가요? 말 같지 않은 소리 좀 작작하세요. 어머님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면서 도와드리지는 못할 망정. 그딴 소리가 입에서 나오느냐고요. 지금 사는 반지하 월세 보증금은 재산 아니랍니까? 그 몇 푼 안 되는 돈도 돈은 돈이지. 내가 아들로서 당연히 챙겨받아야 할 유산. 아주버님이 자꾸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어머님이 자식 농사 잘못 지었다고 후회를 하시죠. 그딴 거 내 알 바 아니고 하여간에 내 말 똑똑히 들어요. 재수 씨 남편은 우리 집안 빚줄 아니니까 행여라도 그 여자 죽고 나서 유산 한 푼 가져갈 생각 말아요. 비 한 방울 안 섞인 그놈한테 단돈 100원 한 장이라도 넘어가는 꼴 난 못 보니까. 뭐라고요? 그게 무슨... 암튼 난 지금 바쁘니까 진실은 당사자한테 직접 듣든가 말든가 하시고 그 여자 죽어 나자빠진 다음에서야 연락해요. 여보세요? 아주버님? 뭐 이딴 쓰레기가 다 있지? 내 남편이 어머님 자식 아니라는 얘기는 또 무슨 소리고? 잠시 후. 형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우리 엄마 젊을 적에 산나물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팔아서 먹고 사셨다는 얘기는 알지? 당연히 알지. 얼마나 힘드셨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먹먹해지는걸. 어릴 적 난 그 시장 돌아다니며 구걸하는 거지였대. 그런 날 엄마가 거두어 주시고 당신 호적에 둘째 아들로 올려서 키워주셨어. 호적에는 어떻게 올리셨던 거래? 가난하면 입양 허가 잘 안 하잖아. 그땐 아기일 때 세상 떠나는 자식들이 워낙에 많아서 어느 정도 큰 다음에서야 호적에 올리는 일이 많았던 시절이었잖아. 그래서 내가 우리 엄마 호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야. 엄마가 뒤늦게 출생신고하는 척 호적에 내 이름 올려주셨으니까.
그랬구나. 그럼 혹시 아주버님이 그때 일로 어머님한테 앙심을 품게 된 거야? 어머님이 친아들보다 의붓아들을 더 사랑하셔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야. 엄만 형이랑 나를 아주 공평하게 사랑하셨으니까. 근데 아주버님은 대체 왜? 허영심 많은 형수님이랑 결혼하면서부터 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 돈 하는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니기 시작하더라. 그러다 형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서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어버렸고. 불똥이 당신한테까지 튀어? 형이 엄마한테 그러더라고. 찢어지게 가난했던 주제에 무슨 거지까지 데려다 아들로 키웠냐고. 양아들한테 쓸 돈 아껴서 재산 모아두었으면 자기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사업자금 떡하니 대줄 수 있었지 않느냐면서. 있는 놈이 더한다더니 아주버님이 딱 그 꼴이네. 내 말이 형이 사업가로 성공한 이후부터는 틈만 나면 엄마를 무시해대기 시작하더니 결국 거의 연락을 끊어버리더라. 그래서 아주버님 내외가 우리 결혼 때 코빼기도 안 비쳤던 거구나. 엄마도 믿고 나는 더 밉다면서. 어머니 참 속 많이 상하셨겠다. 잠시만. 간호사한테 전화 왔어. 여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 그래? 혹시 엄마가... 어머니 깨어나셨대. 다행이다. 너무 다행이다, 여보. 잠시 후. 어머님.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별거 없어졌으면 된 거죠. 근데 우리 아들들은, 제 남편은 의사 선생님이랑 얘기 중이고요. 아주버님은 안 봐도 뻔해. 가난한 엄마 죽어 없어질 날만 기다리고 있겠지. 옛날엔 화목했던 우리 집안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원. 너 보기에 면목이 없구나.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수록 제가 더 어머님께 잘해야죠. 실은 어머님이 저희 남편 거두어 주셨다는 얘기 다 들었거든요. 그랬구나. 혹시 실망했니? 내가 둘째 친엄마가 아니라서? 아니요.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던걸요. 어머님께서 제 남편에게 보내주신 은혜를 평생 제가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어머님. 둘째 며느리의 효도 오래오래 받으셔야죠. 고맙구나, 고마워. 얼마 뒤. 여보세요? 어머님 전화를 왜 동서가 받아? 지금 링거 맞고 계세요. 너무 많이 울어서 탈진하셨거든요. 암튼 동서도 시외 삼촌 장례식장에 있단 거지? 네. 근데 형님이랑 아주버님은 오늘도 안 오실 참이에요? 가고 안 가고는 얘기 듣고 결정하려고. 그건 또 무슨... 시외 삼촌한테 유산될 만한 재산 있다는 얘기 못 들었어? 그 집 가족이 싹 죽어 없어지는 바람에 우리 시어머니 말고는 상속받을 사람도 없을 거 아니야. 결국 또 돈 얘기 때문에 전화한 거네요. 당연하지. 동서도 자기 남편이 친아들 아니라는 것쯤은 이제 다 알고 있을 거잖아. 만약 어머님이 시외 삼촌한테 유상을 상속받았다면 장차 어머님 돌아가신 다음엔 어머님의 유일한 친혈육인 우리 남편이 당연히 다시 물려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요. 어머님이 시외 삼촌 유산 받았다면요. 이제 와서 맏며느리 노릇이라도 하시게요? 유산 액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르겠지? 뭐 이런... 시외 삼촌 유산 얘기는 한마디도 안 나왔습니다. 그니까 이딴 일로 다시는 어머님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많이 상심해 계신 어머님 더는 괴롭히지 말라고요. 몇 달 뒤.
설날. 왜 하나도 못 잡수세요? 떡국 좋아하시면서. 오라버니 떠난 이후로 통이 입맛이 없네. 그래도 얼른 떨치고 일어나셔야죠. 어머님 이러고 계신 거 알면 하늘에 계신 시외 삼촌도 편히 못 쉬세요. 그야 나도 알지만 마음이 많이 복잡하구나. 오라버니 떠나보낸 이후로 나도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 큰아들이 보고 싶으신 거군요. 미안하구나. 자존심도 없고 미련스러운 시어머니 같지? 아니요. 어머님께서 일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자식 그리워하는 건 당연한 이치라고요. 몹쓸 사람은 아주버님 내외지 어머님이 나쁜 사람은 아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어머님 심정 다 이해해요. 아, 그럼 있잖니 둘째야. 제가 대신 전화라도 해볼까요? 그렇게 해주련?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을 위해 못할 일이 뭐겠어요. 잠시 후. 여보세요, 형님? 오늘이 설인데 혹시 시댁에 안 오시나 해서 전화드렸어요. 내가 거길 왜 가? 어머님이 큰아들을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시외 삼촌 돌아가신 이후로 당신께서도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오셔서 세배라도 드리면 어머님께 마음의 위안이라도 될 것 같아서요. 물려줄 유산도 제대로 없는 노인네 뭐 이쁘다고? 끽해봤자 지금 사는 반지하 월세 보증금밖에 더 있어? 이보세요, 형님. 아, 시끄럽고. 가진 것도 없이 냄새만 풍기는 노인네가 그렇게 좋으면 동서나 열심히 잘 모셔. 우리는 그 노인네 죽어 나자빠진 다음에서나 유산으로 반지하 월세 보증금 챙기러 갈 테니까는. 잠시 후. 그년이 정녕 그랬단 말이지? 네, 어머님. 제가 미처 대꾸도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저 죽여도 시원치 않을 것들. 앞으로 그놈 새끼들 내 자식 아니야. 내 유일한 자식은 너랑 막내 아들 뿐이다. 그러니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거라. 네, 어머님. 얼마 전에 세상 떠난 울 사촌 오라비가 나한테만 남긴 유산이 있단다. 그 전부를 너희 앞으로 미리 상속해 주도록 하마. 시외 삼촌께서 유산을 남기셨다고요? 장례식 땐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오라버니랑 나랑 둘이서만 나누었던 얘기야. 그치만 저흰 유산에는 관심이 없어서요. 물려받으신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 노후 편안히 보내는데 보태 쓰셔요. 난 그저 우리 둘째랑 둘째 며느리 효도만 있으면 충분해. 더군다나 나 혼자 쓰다가 가기엔 오라버니가 남긴 유산이 너무 크기도 하고. 대체 얼마나 큰 재산이길래요? 놀라지 말고 듣거라. 그게 얼마나 큰 재산이냐면 말이다. 얼마 뒤. 죄수씨 정말 1억이야? 그러는 아주버님이야말로 남의 집에 대뜸 쳐들어와서 이게 무슨 행패시죠? 내가 지금 행패 안 부리게 생겼어? 우리 엄마 재산을 재수씨 내가 독차지해버렸는데? 언젠 부모 아니라면서요. 그땐 엄마가 쥐뿔도 없는 개털일 때 얘기고 외삼촌이라는 노인네가 100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상속받은 지금은 얘기가 다르지. 가난할 땐 부모 아니고 돈 있을 땐 귀한 우리 어머님이다. 뭐 이런 버러지 같은. 거 시끄럽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설명이나 해. 가난 때문에 도망치듯 이민 갔다던 외삼촌이랑 양반이 대체 무슨 수로 100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모았다는 건데?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처음엔 온갖 허드렛 일을 하면서 어렵게 사셨다더라고요. 그럼에도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한 자세로 열심히 일하면서 그렇게 모은 돈으로 작은 세탁소 하나를 시작했고요. 그 작은 세탁소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차곡차곡 모은 돈으로 세탁소 분점을 하나씩 둘씩 늘려가게 되었고 마침내 세탁소 프랜차이즈 업체 사장님 자리에까지 오르셨던 거죠. 겸사겸사 재테크도 열심히 하셔서 100억씩이나 모으셨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유산을 왜 우리 엄마한테? 모르셨어요? 시외 삼촌 미국 유학 갈 때 당시 시어머니의 아버지께서 가진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비행기 값을 대주셨대요. 집안에서 가장 똑똑했던 시외 삼촌 하나만큼은 넓은 세상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시다면서요. 그러니 시외 삼촌 입장에서는 저희 시어머니께 그때의 은혜를 유산으로 갚으셨던 거죠.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가족이 모두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딱히 다른 상속자가 없기도 했고요. 오케이, 일단 알겠어. 알겠는데 그 돈을 왜 재수 씨네가 독차지해? 그쪽 남편은 주워온 자식이잖아. 우리 엄마 친자식은 나 하나뿐이잖아. 근데 왜 친자식인 나만 쏙 빼놓고 엉뚱한 당신네들이 독차지하느냐고. 아휴, 진짜 막말을 아주. 뭔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당신네들은 이제 어머님 자식 아니야. 나랑 내 남편만이 우리 어머님의 유일한 자식이지. 우리 엄마 피 한 방울 안 섞인 주제에 무슨. 어머님 핏줄만 이어받았으면 뭐하니? 자식 노릇 한번 제대로 한 적 없는 개차반 주제에. 뭐가 어쩌고 어째? 내가 어디 틀린 말 했니? 내 남편은 말이야. 비록 어머님이랑 피는 안 섞였지만 마음으로 끈끈하게 엮인 부모 자식 사이거든. 심지어 100억씩이나 되는 재산을 전부 다 물려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효자 중의 효자. 기어이 우리 엄마 재산을 독차지하시겠다.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 지켜내겠다는 거야. 당신네들 같은 개차반 손에 들어가지 않도록. 나 참. 이봐 재수씨, 상속법엔 유료분이라는 내용이 있어. 우리 엄마가 죽어서 상속해준 유산이든 살아있는데도 미리 물려준 유산이든 어찌되었건 우리 엄마 유산인 이상 유료분 조항에 따라 친자식인 나한테도 절반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니까 소송 걸기 전에 50억 얌전히 내놔. 착각하지 마. 우리가 어머님께 물려받은 재산의 출처는 시외 삼촌께서 어머님한테 남긴 유산이야. 만약 그 재산이 어머님께서 직접 이룩하신 재산이라면 호적상 아들인 당신에게도 유류분의 권리가 있겠지만 재산의 출자가 시외 삼촌의 유산인 이상 당신들은 일체의 권리가 없어. 당신들은 시외 삼촌의 재산 형성에 단 한 톨도 기여한 바가 없으니까. 아니, 난 인정 못해. 비싼 변호사 고용하고 소송해서라도 50억 받아갈 거야. 우리도 법률적 검토 다 마쳤거든. 그니까 이용하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법정에서 아주 잘근잘근 밟아줄 테니까. 이후 재판에서 저는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어요. 저희가 어머님께 물려받은 재산의 출처는 시외 삼촌의 유산이었는데 개차반 큰아들 내외는 시외 삼촌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없으니 애초에 상속 유류분에 해당되는 재산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100억을 지켜낸 저희는 시어머니를 아주 잘모시며 호강시켜드리고 있지만 개차반 큰아들 내외는 끝내 알거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희로부터 50억을 받아낼 수 있을 거란 믿음 하나로 사업을 문어발식으로 무리하게 확장하다가 50억을 받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바람에 부도를 맞았거든요. 이래서 부모 없인 여기는 자식은 하늘에서 천벌을 내린다고들 하는 모양입니다.